네, 안녕하세요. 3월 12일 수요일 기대수 3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이제 일단 먼저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그래서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할 건데요. 어, 간단하게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축약을 하면 왜 이래? 보세요. 뭐지? 왜 갑자기 그러지? 잠시만요. 갑자기 얘가 안 되는데 충전을 해놨던 것 같은데. 네.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랑 동치 이렇게 적어야 되나요? 매트릭스랑 이제 그 같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매트릭스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잠깐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W랑 V랑 W라는 것을 이제 벡터 스페이스라고 하고, 근데 이제 필드 FB에서요. 그래서 V의 차원을 디멘전을 n 그리고 W의 차원을 m 이렇게 했을 때 T를 이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줬는데요. 그래서 인덱스를 i랑 j로 이렇게 인덱스를 그냥 잡았고요. 그리고 베이시스를 알파랑 그러니까 V에 대한 베이시스를 알파로 잡고 W에 대한 베이시스를 베타로 잡았, 잡았는데 그다음 얘가 베타로 잡았어요. 그래서 TVI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라고 하면 그 TV1을 이제 이렇게 컬럼 벡터로 쓰고 그 다음에 그 뭐죠? TVN까지 이렇게 컬럼 벡터로 해서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을 하면 그러면 A11부터 AMN까지 요거 충전을 조금씩 하면서 할게요. 죄송합니다. 네. 요렇게 그 매트릭스로 쓸 수 있고 걔를 이제 T 알파 베타 이렇게 쓴다라고 네.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저 여기서 인덱스가 그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TVI라는 게 VI에서 그러니까 V에서 W로 가는 보내는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함수잖아요. 근데 걔가 KI, WK 이런 식으로 이제 그 W의 뭐지? 리니어 뭐죠? 갑자기 그러니까 선형 결합으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그 표현이 이렇게 되는데 근데 그러면 이거를 매트릭스를 이런 식으로 쓰면 이게 열의 개수가 n개고 그다음에 행의 개수가 m개잖아요. 그러면 보통 그 제가 생각하기로 이제 v 벡터는 이제 t, w 이런 식으로 돼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안 되거든요.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w 얘를 이제 행벡터, 행벡터로 해서 t 이렇게 해야 이제 v 벡터가 이렇게 나올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래서 여기서 조금 헷갈려가지고 저 혼자 막 해봤는데 이제 시간을 그렇게 많이 들이지 못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생각을 조금 해봤거든요. 그래서 얘를 KI 그러니까 얘가 K가 1부터 M까지니까 위에 어디가 나 여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인다라고 돼서 쓰일 거라서 그래서 A의 원부터 A의 원까지 그리고 A의 원 N부터 MN까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일 텐데 그래서 열의 개수가 지금은 N개죠. 여기가 N개 그 다음에 여기가 M개 중간에 제가 뭘 잘못했는지 한번 지적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처음에 생각으로는 이렇게 써도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열의 개수가 n개고 행의 개수가 m개니까 이제 mn으로 쓰려고 그러면 얘가 맞지 않나라고 해서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래서 이제 행의 개수가 여기가 m개, 그 다음에 여기가 n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그 얘가 n개니까 곱해지려면 여기가 n개가 있어야 이렇게 곱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m짜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식을 보면 그건 아니잖아요. A의 W1 이렇게 곱해진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얘는 왜 빠져 있는지 아무튼 이렇게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얘가 제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좀 이상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차저차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써봤는데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n행 m열 n행 행이 n개고 열이 m개인 매트릭스 그러니까 이거 약간 트랜스포즈한 형태인 거죠. 그걸로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지금 그때 들어서 그래서 이제 요거를 원래 주어진 식을 쓰면 이렇게까지 되는데 근데 이제 그 TVI가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그 이렇게 원원의 W1, 원투의 W2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이거를 그러니까 V를 이제 TW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T에다가 V를 곱하는 게 맞죠. 그 뭐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거는 TV가 이제 어떻게 된 거죠? T에다가 V를 곱한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W가 나온다. 그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그 영상에서 나온 게 틀린 게 아니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혹시 제가 계속 뭔가 인덱스가 헷갈려서 그 약간 횡설수설 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그 그러면 혹시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네네. 인덱스로 그럼 지금 두 개짜리 들어가 있는 게 헷갈리시는 거잖아요. 네. 앞에 첫 번째가 숫자가 두 개가 나란히 있을 때 앞에 걸 행으로 할 거예요? 뒤에 걸 행으로 하실 거예요? 보통 앞에가 행, 뒤에가 열이죠. 그러니까 행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니까 네, 이거에게, 세로로 쓰여지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이제 그냥 보낸 뒤에 걔네들을 위로 쫙 펼치는 거잖아요. 보낸 뒤에 위로 쫙 펼친 거가 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TV가 네. 이제 V에서 W로 가는 벡터 스페이스로 가면 아, 네네네. W의 베이시스 그러니까 W의 베이시스 지금 M 차원으로 하신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게 1부터 M까지가 있을 거잖아요. 1부터 M까지, 네. 네네. 그럼 앞에 인덱스가 1부터 M까지 가는 게 맞겠죠. 그걸 이제 행으로서 그러니까 위로 쫙 펼친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음, 열 하나에다가 배치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열에다가. 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헷갈리실까요? 아,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에다가 쫙 펼친다. 음, 그래서, 요렇게가 안 되고, 이걸로 써볼게요.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그러니까 그때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생각을 하다가 중간에 꼬여가지고, 그래서 막 틀리게 했을 수도 있는데, 이건 아닌 것 같고, TV라는 게 이제 뭐 W가 됐을 때, 얘를 TV가 W 행렬로 쓰면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얘가 n개니까 V1 땡땡땡 VN 이렇게 될 거고 얘는 W1부터 WM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여기가 n개가 돼야 되고 여기가 m개가 돼야 되고 그래서 걔를 근데 그러면 식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않나요? 이렇게 근데 혹시 배동 선생님 그 말씀하시는 게 네
M by N이 아니라 네, N by M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가요? 제가 잘 맞아요. 맞아요. N by M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렇게 정의하면 되죠? 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 그냥 정의하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N에서 M으로 갈 때, N에서 M으로 갈 때 행렬을 M by N이잖아요. 행이 M이고, A, B로 할게요. A에서 B로 갈 때 B by A잖아요. 그래서 A에서 B로 갈 때 네, 디멘전이. B by A다. 네, 근데 그거를 A by B로 정의하고 대신에 행렬 곱셈을 네. 그 좀 다르게 근데 정의해야 A에서 B로 되잖아요. 간다는 게 이거잖아요. 디멘전이 A에서 B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A 디멘전이 A 차원에서 B 차원으로 간다는 아, 의미였어요. 네네네네. 네. 여기가 A 차원에서 얘가 B 차원으로 갈 때, 네네. A 차원에서 그럼 여기가 A고 여기가 B죠. 네네. 네, 행이 B계, 열이 A계에서 B 바이 M으로 우리가 정의를 하는데, 네네. 만약에 A 바이 B로 정의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렇게 정의하고, 그 다음에 대신에 그 행렬 곱을 조금 다르게 정의해야겠죠? 근데 제가 헷갈리는 건 뭐냐면, 네. 요렇게 되는 식은 맞나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때? 보통 근데 일반적으로 쓰는 방식이? 그쵸? 벡터 스페이스 V에 있는 거 T에 보내서 W로 어떤 W를 갔다라고 하면 뭐, 그렇죠. 그러면 T를 V에다 곱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T라는 함수에 V를 넣은 거죠. 네. 그러면 식이 제가 얘가 왜 틀렸다고 생각을 했냐면, 그럼 얘가 W에 대한 어떤 게 나올 텐데, 뭐 W1이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네. W, W1이 나온다는 게 아니지, 잠시만요. 아, 이게, 아, 그렇지. 어, 벡터 스페이스 W의 원소인 어떤 애가 나올 텐데, W라는 애가 나올 텐데, 아, 네. 그래서 그래서 표현은 이렇게 되긴 하겠네요. 베이시스가 M개니까 그렇죠. M개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그렇죠. 표현이 돼야 돼서 이제 1부터 M까지 있는데 만약에 A1I, A2I, AMI 이렇게 하기 싫고 나는 AI1, AI2 이렇게 해서 그 두 개 순서를 바꾸겠다 하면은 뭐 그렇게 해도 AI1, AI2로 하겠다면, 저 식에서는 I번째 열을 보겠다는 거잖아요. I번째 열을 보겠다. 네. 네. 왜냐면 그 열 자체가 그 I번째의 개수들로 쓰여질 거니까. 음, 네. 아니면 하나 구체적인 예시로 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약간 뭐 어떻게 3차원에서 해볼까요? 네. 뭐 4차원으로 아니면 어, 2차원에서 3차원 이렇게 어떻게 해볼까요? R2에서 R3로 가는 걸로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R2에서 R3. 네. T, 왼쪽은 스탠다드 베이시스로 잡고 얘는 10하고 01. 그 다음에 오른쪽은 조금 1, 꼬아가지고 꼬아서 X축, Y축은 그대로 되고 Z축을 약간 기울여가지고 100, 010. 음, 뭐랄까요? 약간 111 정도로 하면 되겠네요. 네, 약간 그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거 근데 어, 어, 네. 되나요? 일단 왼쪽 거 두 개가 인디펜던트고 네. 그 다음에 거기다 하나 추가해서 얘네들의 스팬이 안 되는 걸로 추가하면 인디펜던트 해야겠죠? 근데 안 되죠, 0 때문에. 네. 구체적인 예시를 그러면 이제 네. 뭐 예를 들면은 3,4라는 벡터가 있는데 네. 그 벡터가 이제 우측으로 이제 가는 걸 보일 건데 일단 3,4의 좌표는 네. 스탠다드 베이시스니까 그냥 3,4 그 자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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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앞서 얘기한 3,4는 벡터고 뒤에 얘기한 3,4는 좌표인데 네, 어쨌든 그게 이제 우리가 노테이션을 똑같이 동일하게 쓰다 보니까 그래서 네, 이제 t 1,0을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 t를 네. 정의해야 되는데 t를 뭐라고 할까요? t를 뭐 예를 들어서 뭐 1, 2,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뭐 이렇게 해보죠. 간단하게. 0, 1, 2로 할까? 뭐 아무튼 이렇게 해보죠. 그러면 3, 4로 하면 3, 4, 숫자 너무 커지네. 3 빼기 3이 마이너스 아예 1. 행렬을 잡으신 거예요, 먼저? 네, 그냥 먼저 잡아버렸어요. 여기 생각하고 얘 행렬을 생각하면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2, 3, 6,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3, 3, 9, 5 이렇게 나오겠네요. 계산을 해보면. 그럼 여기가 이제 V고 여기가 W면 얘가 V고 얘가 W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마이너스 9는 1 곱하기 3 더하기 빼기 3 곱하기 4 이렇게 나오는 건데 등등등 세 개가 이렇게 나올 거고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의문점은 그러니까 W라는 벡터 스페이스의 원소 뭐 여기 예를 들어서 뭐 얘를 이제 W라고 한다라고 하면 뭐 WJ랑 같은 걸로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 W J라고 하면 안 되나? J라고 하면 안 되겠다. 그냥 W 뭐 W라고 할게요. 일단 그냥 W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근데 보통은 이제 식은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 식이 이렇게 나오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그 A11 V1 더하기 A 뭐 1, 2 V2 땡땡땡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얘랑 상충되잖아요. 이렇게 표현한 거랑. 그래서 아, 그 부분에는 그거는 네. T, V를 보냈을 때, 그러면 이거 한 단계 더 하시면 아마 그렇게 나올 거예요. 한 단계 더 한다는 지금은 얘기죠. 한 단계 더 하는 거는 이제 일반적인 V에 대해서 보내는 거죠. 지금은 베이시스 엘레멘트만 각각 이렇게 보내놨잖아요. 네네. VI들만. 네. 그래서 V1을 보낸 TV1을 V1의 좌표를 이제 왼 1열에다 깔고 네. TV2의 좌표를 네. 2열에다 깔고 해가지고 행렬을 만들어놨는데 네. 이제 일반적인 V를 하나 잡는 거죠. 네. 아무 V는 아무 네. 네. V를 잡는데 그 V의 좌표가 필요해요, 일단. T, V가 W 이렇게 되는 걸 말씀이시죠? 네, 아무 V인데 그 V의 좌표를 예를 네.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어, A, A를 음. 썼으니까 B1으로 할까요? B1? 그럼 이렇게 합시다. 네, B1으로. 약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V를 그러면 B1, V1 더하기 띵띵띵 더하기 BN, VN 이렇게 놓자는 거죠. 네, 네, 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B 아이들이 다 좌표잖아요. 그거 네, 네, 모아놓으면. 네, 이제 그 좌표를 이제 T를 행렬을 통해서 보내면 네. 반대쪽에서 그 결과가 나올 텐데 그럼 이렇게 돼서 얘를 이제 B1부터 BN까지를 B1부터 BN까지를 하면 이게 W가 나오겠다. W의 좌표죠. 네, 정확하게. 네, 네. W 좌표가 나오겠다. 근데 이러면 T를 네, 원래 정의한 대로 다시 써보면은 네, 이렇게. 거기다가 B1 그거 해보면 네, 그 이제 저희가 원래 익히 알고 있던 그 행렬곱을 하시면은 네, 네, 네. 그 오른쪽에 W 좌표가 나오는데요. 그거를 비교해 보시면 돼요. 네, 원, 그렇게 원, 원 N이죠. 원 N, B N 1N, 얘가 BN부터 뭐
이걸 어떻게, 그냥 1번, 2번 이렇게 할게요. 땡땡땡. 1번. 네. 네. 아, 그 요렇게 M은 되겠다. 땡땡땡 해서 AM1 땡땡땡 더하기죠. MN, BN. 여기가 B1일 거고. 걔가 이제 W, 뭐 M 이렇게 되겠죠. 땡땡땡. 네, 네. 이렇게 된다. 근데 베이시스를 그 가지고 한 거를, 베이시스를 가지고 한 거를 제가 일반적인 V 벡터를 가지고 한 거랑 헷갈렸네요. 그러면. 음, 네, 된 건가요? 그러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네.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이다라고 이제 부르고, 그럼 여기까지 해서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그래서 예시를 두 개를 주셨어요, 영상에서. 그래서 첫 번째 예시는 n 디멘저널 벡터 스페이스 오버 필드라는 V를 주었는데, 알파라는 거를 이제 V의 베이시스라고 하고, V를 F의 n 제곱, n 제곱이라고 해야 되나? FN으로 이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그 함수를 파이라고 준 거죠. 그래서 여기 V라는 애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고, 걔가 FN이니까 그 스탠다드 베이시스를 EI로 이런 식으로 되면, 잠시만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되는 함수를 이제 만들었고, 그래서 엡실론이라는 애를 이렇게 스탠다드 베이시스를 모은 애들로 이제 잡았고요. 그리고 여기 V는 알파라는 게 이제 베이시스인 거고, 그랬을 때 파이의 V1이다. 그러면 파이의 1 곱하기 V1이다.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E1으로 대응이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그 화면 가려져서 안 아, 보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참여를 제가 눌러야 돼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어디까지 했죠? 그래서 파이의 V1이 그 요게 대응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V1이 E1에 대응이 되고 V2가 E2에 대응이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대응이 될 거니까 그래서 파이의 V1이 E1이 되고 그다음에 파이의 VK가 이제 EK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되어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파이 1 컬럼, 파이 2 컬럼 땡땡땡땡 가서 파이 n 컬럼까지 하면 걔가 이제 얘가 1, 0, 0, 0, 0 이런 식으로 될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온다라고 이런 식으로 예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네, 혹시, 제가 그 오늘 걸 다 열심히 못 보고 그냥 약간 듣고 살짝 보고만 와서 네, 그냥 잘 몰라서 네, 질문을 드리는데 저 파이가 제가 봤을 땐 파이 뭐라 함수라고 불러야 될까요? 저게 그 저런 아이겐 뭐라고 이 아이겐이 아니라 저거 저 이원 저렇게 그 네. 크기 뭔가 저 베이시스를 만드는 뭔가 함수 같아 보이거든요. 네네, 그냥 함수가 맞아요.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리니어 트랜스, 여기서만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뭔가 그, 뭐라고 할까, 베이시스를 저렇게 스탠다드 베이시스로 만드는 변환에 다 그렇게 리니어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건 아닌 거죠? 지금은 그냥 이렇게 정의를 한 거죠. 아, 정의를 이런, 그렇게 한다. 네, 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이렇게 한번 줘보면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위에서 매트릭스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고 이제 했으니까 이거에 따라서 매트릭스로 한번 이렇게 써보면 네, 대응이 될 때 V1이라는 애가 파일을 통해서 이제 E1으로 대응이 되고 땡땡땡 이렇게 갈 거잖아요. 네네네. 요거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온다라는 걸 이제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한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N차 정사각 행렬인데 그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올 거고요. 혹시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이 부분에서?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t라는 함수를, 그러니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2x2 매트릭스, 어떤 필드에 대한 2x2 매트릭스에서 이제 필드에 대한 2x2 매트릭스로 보내는 걸로 할 건데, 얘를 이제 A에서 A 트랜스포즈로 보내는 이런 변환을 예시로 또 주셨어요. 그래서 A, B, C, D가 있으면 트랜스포즈니까 얘네 둘이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A, C, B, D로 얘네 둘이만 바뀌어서 이렇게 되는 경우를 어, 줬는데, 그러면 이제 T라는 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거고, 왜냐면 왜냐면 A 더하기 B를 이제 T로 보낸 애랑 A 더하기 B의 걔가 이제 A 더하기 B의 트랜스포즈가 되는데, 트랜스포즈는 이게 각각 이게 이렇게 분배 법칙처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되고, 걔가 각각이 TA, TB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환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하기에 대한 거는 되고, 그다음에 실수배한 거는 실수배 트랜스포즈 해봐야 얘는 바깥으로 뽑아내면 되니까 걔를 이런 식으로 바깥으로 뽑아낼 수 있어서 K배를 한 걸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만족하니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베이시스를 이런 식으로 1000, 010, 0100, 0010, 0001 이런 식으로 잡아버리면 얘를 이제 이 베이시스들을 이런 식으로 컬럼 벡터로 각각 이 변환을 해서 이렇게 써보면 얘가 이런 식으로 얘네 둘만, 원래는 이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처럼 나오는 와중에 얘네 둘만 바뀐, 원래는 여기가 1001이잖아요 아이덴티티는. 근데 여기가 순서가 바뀐 이런 형태의 이제 매트릭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여기도 저, 네. 네. 저 이 부분 너무 신기했거든요. 신기한 게 아니라 좀 이상하고 재밌기도 하고 독특하기도 하고 했던 건데, 트랜스포즈라는 거는 되게 많이 써왔거든요. 좀 자연스럽게 그냥 트랜스포즈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분배 법칙도 되겠지 하고 했는데, 그게 선형 변환이면 선형 변환이니까 그거에 맞는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이 있을 것이고, 그럼 저걸 매트릭스로 적을 수 있을 텐데, 매트릭스로 적어놨더니 4x2 매트릭스에 대한 트랜스포즈인데 4x4 매트릭스가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럼 이게 뭔 이상한 소리지라고 처음에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음. 그럼 2x2에다가 4x4를 뭐 곱해서 행렬곱을 할 수도 없는데, 근데 그런 관점이 이 사람들이 진짜 왜 이상하게 이런 생각을 할까 하면서도, 근데 저희가 이제 FN 이거 다음인가요? FN의 그 필드의 순서쌍들을 이제, 네, 여기 그리고 네. V랑 W의 벡터 공간에 매핑시켜서 F라는 함수를 정의하잖아요. 좀 저런 식으로 매트릭스로 적혀 있는 애들도 결국에는 그 슬롯이 4개짜리인, 그 디멘전이 4짜리인 애들로 벡터 공간으로 해서 저렇게 F를 정의하듯이 저렇게 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면서 좀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이번 주에도 좀 재밌었던 부분인 것 같아서. 네. 네네.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제 2x2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뭐 베이시스를 잡으면 이렇게 잡고 뭐 이런 식으로 잡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아니구나. 2x2 매트리스를 다 할 수가 없군요. 어쨌든 성분이 4개니까 4개짜리로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4개짜리로 가장 간단하게 잡는 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2x2 매트릭스라는 게 이제 4차원, 4디멘전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이제 생각을 뭐 언젠가 저번에 했었거든요. 예전에. 네. 그래서 저는 비교적 그냥 되게 많네 이렇게 받아들이고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근데 중간에 이제 조금 처음에 들었을 때 중간에 좀 헷갈렸던 게, 이거 이렇게 펼친다 그랬는데 이거 펼칠 때 이렇게 펼치는 건가? 해서 이렇게 되는 건가? 아니면 이렇게 묶어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묶어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컬럼으로 펼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벡터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은 또 코멘트 있으신가요? 그냥 혼자 뻘소리를 좀 한 거긴 한데, 네. 저거 그렇게
그러니까 저기 펼치는 게 정확하게 그냥 네. 1, 0, 0이면 그러니까 제가 잘 이제 기억 안 나는데 그냥 그 순서대로 해서 펼치는 건가요? 순서 이게 펼치는 규칙 같은 게 있었나요? 그거를 그 컬럼으로 펼치니까 저는 네. 그냥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저도 1령 00. 네. 네. 근데 그게 참 또 웃긴 게 네. 이게 특수 상황에서만 이렇게 되는 것 같은 그러니까 뭔가 1000을 저거를 또 이제 첫 번째 값을 이제 열별로 한 번씩 하면 그걸 이제 열 이제 1000인데 그거를 세로가 아니라 가로로 펼칠 수도 있잖아요. 혼자 뭐 약간 좀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가로로 펼치면 얘가 아이덴티티가 돼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좀 아니 그러니까 저 그 아이덴티티 아니어도 지금 그 행렬에 적히는 숫자의 정체가 뭐예요? 행렬에 정체 어떤 숫자로 적는 거예요? 어디 행렬이요? 여기요? 그러니까 행렬이라는 거 저희 숫자 적잖아요. 네네. 네 뭘 적는 거예요, 그게? 어, 베이시스 좌표 베이시스에서 네. 그래서 위 베이시스. 베이시스에 따른 유일한 개수들이 나오기 때문에 걔네들을 적어주는 거잖아요. 네네 네네네. 여기서 베이시스가 어떻게 생겼어요? 여기서 베이시스가 이렇게 생겼죠. 1000 이런 식으로. 그럼 각각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있을 거고 그거에 따른 개수들을 적어주는 거잖아요, 행렬에다. 네, 그렇죠. 그럼 저 첫 번째 거 그 첫 번째 베이스 트랜스포즈 하면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그럼 자기 거에다 1, 나머지는 0이겠죠? 네. 네. 두 번째 베이시스 트랜스포즈 하면 어떻게 돼요? 얘네 둘이 바뀌죠. 세 1하고 번째 2. 베이스가 되잖아요. 네네, 네. 세 그래서 번째. 세 번째 하면 1이 쌓이고 나머지는 0이 되는 거고 네. 세 번째 트레이스 하면 두 번째 그거 되잖아요. 네네네네. 그럼 두 번째에다 1 적어주고 나머지 0.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뭐 펼친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정확히 숫자가 어떻게 적히는지 앞쪽에서 했던 거 내용 그대로 가져오셔서 생각을 해주신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잠시만요. 앞쪽에서 했던 거 그대로? 잠시만요.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그러니까 앞쪽에 행렬을 어떻게 적히는지를 봤잖아요, 저희가. 행렬이 어떻게 적히는지. 여기 말씀이시죠? 네, 여기. 행렬을 숫자를 그냥 쓰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쵸. 그 방식대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까 조금 음,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을 해주셔가지고, 이- 저희가 지금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말씀도 정말 동의하는데, 참고로 펼치는 걸로 보려면, 네. 세로가 아니라 가로로 펼치는 겁니다. 가로로 펼치는 건가요? 네. 어? 가로. 그러니까, t를 적용한 뒤에 그 결과를 가로로 펼쳐야죠. t 안에 있는 걸 세로로 펼칠 게 아니라. 아, 그러니까 알파에 있는 개를 세로로 펼칠 게 아니고, 예, 아, 그렇죠. t를 적용한 다음에, 그러니까 t라는 매트릭스를 곱한 다음에 예. 예. t를, 애초에 알파가 지금, 우리가 베이시스인데 정확히 말하면 이 상황에서 오더드 베이시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소들의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원소 네네. 순서 보면 가로로 써 있잖아요. 지금 왼쪽 위, 오른쪽 위. 오른쪽 그, 위, 예, 오른쪽 위, 이거 말씀이신 거예요? 네, 거기서 네. 1의 위치가 지금 가로로 돼 있잖아요, 순서가. 1의 위치가 가로로 돼 있다는 게, 네, 얘랑 저, 얘랑, 네. 그러니까 가로로 펼쳐야죠. 펼치보면. 근데 이게 펼친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말씀 이해가 가는 게, 네. 펼친다라고 이해한다는 것도 사실 정의대로 볼 줄 알아야지 이게 그 정의에 입각해서 어떻게 펼쳐지는구나가 되는 거라서. 그러면 한번 예. 써주세요. 저도 좀 한번 보여주세요. 뭐 써주시면 아니,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모르겠어요. 써주실 수 있나요? 혹시 네. 뭐, 제가 쓸까요? 네. 네네네. 그러면은, 음, 저 화면 공유 네. 요거 요청 보냈습니다. 이게 원래 그냥 됐을 텐데. 이게, 네, 지금은 되네요. 또 그렇죠. 받아주시고. 예전에는 그냥 됐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허용 안 하고 그냥 됐던 것 같은데. 이게, 어, 잘 저 모르겠. 들어와지는 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들어와지는 게,
왜 그런지 제가 그 대기실로 먼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눌러야 들어와지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그러게요. 다른 스터디는 그거 안 뜨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그거 안 하고 싶은데 왜 이게 됐는지 모르겠거든요. 저는 그 철통 보완 하신 줄 알고 그렇게 아, 알고 아니, 있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뭐,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데인데, 네, 절대 철통 그렇지 보안. 않습니다. 철통 음. 보안 아니고요. 네. 좀 위험한 걸 배우고 있군요, 저는, 이거. 네, 전 차단된 줄 알았습니다. 아니, 아니, 잘하지 않았습니다. 아, 좀 위험하긴 하죠. 밤에 막 이런 거 공부하고 있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음. 투바이투 행렬 보면요. 네네네. 지금 하려는 게, 아, 뭐 하려는 거죠? 일단은 V가 매트릭스고요. 뭐, 이렇게 쓰나요? 투바이투 이렇게 쓰면 될까요? 네네. 네, 필드는 F는 고정이죠. 네. 그러니까 F 필드고, 그리고 V랑 W랑 같은 거 두고, 어, 이렇게 두고, 우리 베이시스인데, 오더드 베이시스인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오더드. 그래서 그 순서가 상관없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대화하시면서. 그분이 이제 베이시스의 순서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베타라고 잡고, 여기를 뭐 1, 0, 0, 뭐 이렇게, 하긴 이렇게 하나하나 쓸게요. 0, 1, 0, 0, 0, 0, 1, 0, 0, 0, 0, 1.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했을 때, 무슨 매트릭스를 지금 보는 거죠? 아, 트랜스포즈. 어, 우리가 TV라는 거를 T라고 할게요. T라는 건 VSW로 가고, 우리가 A라는 거를 A 트랜스포즈로 하는 놈인데, 그런 놈인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얘들을 우리가 뭐 VI라고 해볼게요. 뭐 A 1, 2, 3, 4죠. 그랬을 때, T, V1은, 그래서 중요한 거죠. TV1이 그냥 V1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거부터 이상하죠, 지금? 저는 방금 김나원 선생님 저 말씀 듣고 되게 재밌게 들었는데, 어, 지금 매트릭스인데 V라고 쓰고 있죠, 제가? 음, 그냥 벡터 공간의 원소이기 때문에 VI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친구들이. 트랜스포즈니까 V2랑 V3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저 TVI라고 하나요? 저는 시그마에 K로 잡았죠, K. K가 1부터 여기서는 4까지일 거고, A에 K, I, WK 이렇게 갔었나요? 네. 음, 이렇게 가는 거고, 음, 여기서 사실 WK도 VK라고 쓰면 되겠죠? 아, 저렇게 써놓으니까 뭔 소린지 알겠어요. 네, 느낌이 오시나요? 아, 네네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제가 쓰기 귀찮으니까요. 그냥 A1I, A2I, A3I, A4I라고 하고 어, 이렇게 쓰면 안 되나? 이 얘들을 열로 봐야 되나요? 요거 요거 로 보는 게 낫나? 뭐 어쨌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음, 이 매트릭스가 쓰여지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저 그 매트릭스 T의 어떤 표현 행렬 T를 표현하는 그 행렬이 어, 다 이렇게 되는 거죠. 1 곱하기 V1 곱하기 더하기 V2 더하기 0 V3 더하기 0 V4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가 1, 0, 0, 0이니까 사실은 T의 베타에서 베타로 방금 알파였나요? 네. 어쨌든 여기가 1, 0, 0, 0으로 쓰인다는 거죠. 음. 어, 네. 그리고 뭐 V2에 대해서는 이걸 해보면 어, 네. 0010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 앞에 개수들이 V2라고 하면 0, 0일이 아니라 0, 0, 1, 0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가 0, 0, 1, 0이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가 0, 1, 0, 0, 0, 0, 0, 1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이게 펼치는 입장에서는 사실 뭐 예를 들어서 V를 내가 뭐 1, 2, 3, 4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V1의 1배에 더하기 2배의 V2에 더하기 3배의 V3에 더하기 4배의 V4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이걸로 얘가 들어지나? 잠시만요. 뭐 어쨌든 여기서 뭐 적용을 해보면 베타 베타에 우리 V를 베타로 표현한 행렬이라는 거는 되게 1, 0, 0, 0, 0, 0, 1, 0, 0, 1, 0, 0, 0, 0, 0, 1에다가 V의 좌표는 지금 1, 2, 3,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으로도 뭐 계산할 수 있다. 이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대응 관계와 이 곱하기 상황이 똑같다. 뭐 이런 거고요. 어, 근데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앞에 개수들이 그 펼친다면은 이렇게 펼치는 겁니다. 네. 그래,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던 게 이렇게 쓸 수 있었잖아요. TV1, TV2, TV3, TV4. 그럼 요거를 또 다르게 써보면 W1, W2, W3, W4로 쓴 거고 그러니까 사실 내가 W2라는 걸 정확히 말하면 여기가 다 이제 좌표들로 되어 있는 거죠. 열 벡터로. 그러니까 내가 막 W2라는 게 지금은 0, 1, 0, 0인 건데 그 W2의 베타 기준 좌표가 0, 1, 0, 0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음. 지금은 W2가 여기가 3로, 여기가 1인 거죠. 네. 응, 응.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가로로 펼치는 게 맞죠. 예. 근데 왜 가로로 펼쳤냐? 얘 순서가 가로로 써 있기 때문이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반말하는 거를 1, 0, 0, 0에 0, 0, 1, 0에 이렇게 쓴다고 하면 그럼 이제 세로로 펼치게 되겠죠? 이 경우에. 그래서 이거는 베타의 선택에 의존한 거고 이 표현의 기준을 어디다 둘 거냐 했을 때 전부 베타에 써져 있는 그 오더까지 순서까지 생각한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해가 네, 딱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제가 헷갈린다고 했던 그것까지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거 끌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행렬이라고 무조건 선형 변환 어떤 함수인 게 아니라 여기서는 벡터로 취급하는 예시이거든요. 그래서 그 음, 벡터 길이에 어떤 개수들이 있을 거고 그 개수를 매트릭스로 쓴 거죠, 그거를. 근데 여기서는 벡터 자체가 매트릭스인 상황인 거고요. 그러니까 벡터가 그러니까 그냥 약간 쉽게 얘기하면 벡터 하나가 X축, 벡터 하나가 Y축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면 좋지 그러니까 않을까요? 그 2x2 매트릭스 하나 자체를 네. 벡터 공간의 원소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거 벡터로서. 하나가 이제 그가 하나가 기저다? 네, 아무튼 그거 하나로. 음. 그러면 뭐 그런 뭐 제가 모르니까 막 그렇게 공부한 건 아니지만 저런 매트릭스들로도 좌표 공간이나 막 이런 새 그런 공간을 만들고 그런 끔찍한 일이 있겠네요. 약간 하는 게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그 여기 위 방금 다룬 그 명제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모든 그 위에 첫 번째 예시요? 그거에 사실 의미가 뭐냐면 이게 유한차원 벡터 공간은 결국에 F의 n제곱하고 같다는 거잖아요. 아이소모픽하다는 거죠. 사실 이 예시는 그걸 얘기하는 거니까 사실은 2x2 행렬들의 모임을 우리가 벡터 공간으로 보는 상황에서는 굳이 그걸 힘들게 행렬로 표현 안 하고
그냥 뭐 예를 들어 실수 실행렬이었다고 하면 R4제곱 그냥 이걸로 보자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벡터들을 행렬로 뭐 쓰고 이런 일은 적어도 유한 차원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죠. 그냥 R4제곱으로 쓰면 될 뿐이니까. 계속 유한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무한 차원에선 또 그럴 일이 있나 보네요. 뭔가 다른 게 필요하겠죠, 보안 네. 차원에서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다음으로 리마크가 나오는데요. 리마크에서 첫 번째로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 그러니까 행렬로 표현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 베이시스를 방금 한 예제랑 약간 비슷한데, 베이시스를 선택을 하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저기 행렬로 표현이 되는지가 이제 거기에 달렸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얘네 두 개를 만약에 순서를 바꿨으면 얘가 순서가 바뀌었겠죠. 그런 형태로 네, 그렇게 됐을 거고, 그게 이제 가장 간단한 예시였던 것 같고요. 가장까지는 아니고, 근데 네. 네, 저거를 보니까 그러면 트랜스포즈의 정의는 어떻게 될까도 좀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루는지 모르겠는데 그 베이시스의 위치를 바꾸는 게 트랜스포즈인지 그런 것들을 나중에 다루면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트랜스포즈의 정의, 네. 근데 하나 정정드리자면, 참고로 저 두 번째랑 세 번째 바꿔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가요? 예, 예. 얘네 둘이 바꿔도 똑같이 나온다고요? 네. 왜냐면 음, 공역에서도 바뀌게 되니까 똑같이 나옵니다. 정역에서도 바뀌고 공역에서도 바뀌어가지고. 얘네도 바뀌어서요. 예, 예. 음, 음, 그러니까 걔들 바뀌어서라기보다 걔네들이 바뀐 게 정역이 바뀌었기 때문이고, 그걸 네네네. 또 좌표 표현할 때 공역도 또 바뀌어 있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아, 돌아가죠. 그렇겠네요. 네. 네. 그럼 그럼 얘는 이제 똑같이 나오겠네요. 네, 그러니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한 이후에 그 녀석들을 거기 있는 베이시스 갖고 개수를 써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 어차피 바뀌잖아요. 트랜스포즈를 하면. 네네네. 바뀌는 결과는 그러네요. 동일하다는 거죠. 네,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정정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제 예를 들자면, 뭐, 요렇게 잡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얘는 1100으로 잡고, 뭐, 얘는 뭐, 1-100으로 잡고, 이런 식으로 하면 또 바뀌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베이시스 자체를 바꿔버리면, 네네. 그런 뜻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 그 V랑 W를 이제 벡터 스페이스 오버필드라고 하고, 얘가 이제 V의 디멘전이 n이고 W의 디멘전이 m인 경우에는 이제 T를 V에서 W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고, 이제 V의 베이시스를 알파, W의 베이시스를 베타. 근데 이거 노테이션을 그 영상에서도 베타 감마로 쓰시던데, 저는 그냥 알파 베타로 썼거든요. 근데 방금 아까도 유현 선생님 베타로 쓰시던데, 어, 베타가 보통 일반적인 노테이션인가요? 그냥 궁금해서. 그냥 그 유명한 책들이 좀 그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아, 베타를 저는 먼저 네, 쓰나요? 베이시스 B인 것 같아요. 아, 베이시스 B해서 베타가 되겠구나.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냥 제 고집대로 알파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 어, 그러면 이제 F란다. V랑 FN이랑 이제 그 아이소모픽하고, W랑 FM이랑도 아이소모픽 하니까, 그러면 이제 V에서 FN으로 가는 이 파이 N이라는 것을 정의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W도 파이 M이라는 것을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고, 그랬을 때 FN에서 FM으로 가는 이러한 어떤 그 트랜스포메이션 F가 있다고 했을 때, 얘를 요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쓰기로는 어 얘가 먼저 나와야죠. 이렇게 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걔를 이제 T를 합성을 하고, 그리고 얘를 합성한 이런 식으로 네, 쓸 수가 있고, 걔가 이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된다라고 이렇게 네, 그 도표로
영상에서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fn의 뭐죠? 스탠다드 베이시스를 이제 엡실론 n이라고 하고 fm은 엡실론 m이라고 그랬을 때 이제 f의 엡실론 n, 엡실론 m 이렇게 되는 것을 요 합성어로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얘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각각을 쪼개가지고 근데 이제 여기가 엡실론 m이 들어갈 거고 왜냐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서 그 여기가 대응이 이런 식으로 세모 세모 네모 네모 자리가 세모끼리 똑같고 네모끼리 똑같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세모에는 그래서 어디 갔죠? W에 해당하는 요 베타가 들어가야 되고요. 베타. 그 다음에 네모에는 알파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게 돼서 근데 아까 요게 이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는 것을 위에서 봤었어요. 어디 갔죠? 여기서 첫 번째 예제에서 봤었어요. 그래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이렇게 두 개가 나와서 그래서 T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엑ሰር사이즈가 요거 요렇게 펼칠 수 있는 거 증명해봐 라는 게 이제 엑ሰር사이즈였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엑ሰር사이즈 내용은 T를 V에서 W로 그 대응하는 이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으로 하고 S를 W에서 U로 대응하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했을 때 지금은 이제 두 개만 합성을 한 거죠. 근데 두 개만 합성하면 세 개는 뭐 두 개 해가지고 쪼개서 할 수 있으니까 일단 두 개만 가지고 이렇게 증명을 하라고 나왔고요. V의 이제 베이시스를 알파, W를 베타, U를 감마라고 해서 베이시스들을 각각 이렇게 저는 영상에서는 아니지 L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서 순서가 그냥 이렇게 알파, 베타, 감마, N 이렇게 맞추는 게 저는 좋아서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요거를 S 합성 T라는 매트릭스가 S 매트릭스와 T 매트릭스의 그 매트릭스 곱인 것을 보여라 라고 해서 이렇게 증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 T는 V에서 W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에 그 나온 정의를 그대로 적용을 했어요. 맨 처음에 나왔던 여기 한번 가볼게요, 다시. 요 정의 있죠? 요렇게 표현한 거. 요렇게 표현한 거를 그대로 적용을 했고요. 그래서 P라는 이제 더미 베리어블을 사용을 해서 PI, API, WP 이런 식으로 시그마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풀어 써보면 이제 A1I, W1 더하기 A2I, W2 땡땡땡 이렇게 다 가겠죠? 이렇게 갔을 거고 그 다음에 S에 대한 것은 얘는 I로 하고 얘는 J로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Q로 표현을 했고요. 지금 안에서. 그래서 합성을 한 것은 요 T를 먼저 한 거를 이제 S에다가 합성을 한 거니까 S는 그대로 냅두고 T만 이제 먼저 이렇게 써봤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S가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인 걸 아니까 그래서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성질 그리고 시그마의 성질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SWP로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SWP는 아까 요거 그대로 대입을 해줬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된 거죠. 괄호가. 이렇게 됐는데 API는 사실은 Q랑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API 그냥 집어넣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 집어넣어서 시그마끼리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시그마끼리도 사실은 이런 경우에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시그마끼리 바꾸고 얘네들은 사실은 U, Q 앞에서는 이제 상수니까 얘네 둘도 바꿔주고 그렇게 해서 요렇게 얘네끼리 묶어주면 그러면 U에 대해서 표현을 한 이제 시그마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어, 뭐라 그러죠? 그 기저 표현이 될 거고 그래서 얘가 이제 개수가 되겠죠? 요렇게 되니까 요거를 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S 합성 T를 S 곱하기 T 이런 식으로 고쳐줄 수가 있었으니까 이게 바꿔줄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랑 코멘트 있으신가요?
저는 네, 그 행렬 볼 때 그런 거 예전에 최근에도 궁금했는데, 네네, 행렬 곱을 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방식대로 정의했느냐라는 네, 거에 대해서 지금 이식을 보니까 네, 아마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S랑 T 합성한 거의 행렬이 두 행렬의 이게 지금 개수를 보니까 이제 ST 합성한 행렬의 이 뭐죠? 행렬의 그 개수라고 해야 되나? 뭐지? 그러니까 성분들을 네, 성분. 보니까 지금 B, Q, P, A, P, I 이렇게 되어 있어서 네네. 저거를 보고 끼워 맞추려고 이렇게 정의한 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다시 요약하면 행렬을 왜 곱을 가로, 세로 이렇게 좀 특이하게 할까라는 거에 대한 왜 그렇게 정의했을까라는 거에 대한 질문이 이제 제가 이걸 보니까 혹시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했던 거죠. 합성 함수의 행렬 표현의 개수라고 하는 그 성분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으니까 요거에 맞춰가지고 끼워 맞추게 정의를 하자라고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 들었는데 음.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다른 분들. 선형 변환을 할 때, 근데 사실 그렇게 되는 것도, 그 앞에도, 아까 이제 제가 약간 헷갈렸던 뭐 그런 부분 포함해서, 열 벡터를 곱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세 개, 여기 세 개 이렇게 되면 이렇게 곱해서 얘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네. 그거랑도 고- 이게 먼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얘는 행렬 이런 애들끼리의 곱인데 이렇게 된 애들끼리의 곱인데 얘는 이제 열 벡터 하나짜리의 곱이고 근데 사실 처음 이제 행렬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형대소 처음 들어갈 때 그 배우는 게 그 뭐죠? 네. 속어법이잖아요. 그 가우스 조단 속어법. 네. 그거 할 때 연립방정식 뭐 이게 있고 이게 있으면 얘를 이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공간이 없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이렇게 XY, CR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저는 여기서부터 유래가 된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개별적인 것이다. 연립방정식 하려고 했던 건데, 그랬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것도 되네? 이게 아니었을까 저는. 네. 저도 그냥 옛날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그 이집트 막 2000년 전인가? 그때부터 행렬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연립방정식으로. 그래서 그때부터 많이 써왔는데, 근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좀 많이 충격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뭔가 뭐야 행렬을 써왔는데 연립방정식인 줄 알았는데 그게 함수의 합성이랑 같다라는 사실이 되게 좀 감탄스럽지 않았을까 모르겠어요. 제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보자면 저는 좀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기 2x2 ABCD 쓰신 거는 저렇게 이변수 1차, 이변수이면서 1차이면서 식 두 개 주어진 연립방식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행렬곱은 이제 그 시스템이 몇 개가 있는 거지? 변수도 막 N개 있고 이런 거에,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엄청 커진 걸로 봤다는 의미가 되겠네요. 저게 그렇게도, 기억이라면. 네,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뭐 별개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떤 뭐 선형 함수를 이제 행렬로 보고 행렬 아닌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별개로 봤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들어서요. 저도 이제 행렬 공부할 때 뭐 결국 뭐 그런 그 썼던 걸 생각해 보면 저렇게 방정식 풀 때 사용하는 저 방정식 푼다는 게 사실은 나중에 막 역행렬 구하고 이러는 게 결국 디터미넌트나
혹은 저런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한 뭐 아이겐밸류를 구하거나 이런 것들 뭔가 문제를 풀기 위한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그런 함수적인 접근이라고 합성함수의 접근이라고 할까요? 뭔가를 근데 그렇게 근데 함수도 생각해보면 그렇게 치면 결국 값을 구하는 건가? 얘기하다 보니까 저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같긴 한데 전 이 행렬 보면은 항상 드는 생각이 아이겐밸류 구하거나 방정식 풀거나 두 개로밖에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대부분의 문제는. 아이겐밸류도 사실 그 가장 뭐 다 구할 것도 없고 가장 큰 거나 두 개만 구하거나 특히 응용 쪽에서는 그거 보거나 뭐 연립방정식 풀거나 그래서 그 정도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하는 신 것 중에 뭐가 먼저일지는 이런 그 뭐랄까 특별한 곱셈의 규칙이라고 할까요? 그 규칙이 어디서 먼저 시작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저는 방정식에 걸겠습니다. 그러면 뭔가 이게 베팅처럼 되는데 그래도 뭔가 방정식이 되게 중요하지 않았을까요? 처음에 뭔가 나누고 뭐 그러려고 시작했으니까 수를 어떤 양을 몇 개 나눠주고 하는데 미지수를 찾는 게 우선이었으니까 아, 뭐 XY 구하려다 보면 역행렬 곱해야 되니, 그 곱하는 행위라고 추상화하게 됐고, 그러면 이제 행렬을 뭔가 항등원, 역원 이런 게 있는 어떤 그런, 뭐라 해야 되지? 그런 수체계 같은 걸로, 그런 걸로 생각해 보자. 뭔가, 그러면서 행렬이라는 존재들이 벡터 스페이스를 벡터로 볼 수 있겠다가 나중이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건가? 라는 생각도 드네요. 아, 갑자기 저는 그렇게까지 얘기를 안 했는데 뭔가 듣고 나니까 더 설득됐어요. 되게 네, 그렇게까지 생각 못 했는데. 저거 방정식 푸는 행위가 역행렬 곱하는 거랑 같은 거니까, 역행렬이라는 개념에서 이제 역원을 뭔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지, 아, 그렇게 생각해도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뭔가 이거를, 뭔가 그 기원을 이해하면 왜 저렇게 정의했는지 그 마음을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러는 그럴 거예요. 때가 많죠, 사실. 네. 뭐 그래서 한번 질문 던져.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근데 아직 그게 연결이 잘 안 됐었거든요. 저 리니어 시스템 푸는 거로부터 출발한 행렬과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원래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얘를 행렬 표현이 이렇게 할 수 있네? 라는 걸 뒤늦게 이제 알은 그 경로와 이 경로가 매칭이 안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거랑 대해서 힌트를 얻으면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감사합니다. 그 이태호 선생님 말씀에 저도 생각이 난 게 몇 가지 있는데 일단은 그 저는 예 개인적으로 좀 딴 얘기긴 한데 일단 저는 실제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는 사실 좀 관심이 없어 하는 편이 있고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상상을 해보는 거죠. 이렇지 않았을까? 뭐 이게 처음 아니었을까? 근데 사실 그게 처음이든 아니든 크게 상관없어요. 관심 없고 그냥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죠. 오, 이렇게 이게 시작이었다고 하니까 되게 일리 있는데? 아, 그럼 그냥 이게 시작이었던 걸로 해야지 하고 그냥 저 혼자 그 유사 역사관을 형성하면서 공부하거든요. 네. 왜곡된. 예, 왜곡된 역사관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약간 그래서 뭐가 먼저냐 사실 저는 뭐든지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럼 예를 들어 그런 가상 세계를 생각해 보는 거죠. 이걸로부터 시작하는 역사도 있었을까? 뭐 그럴 법도 하다 싶으면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결국엔 이 명제 자체가 하는 게 그 함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들이 있고 거기서 합성이라는 연산이 있는데 그게 행렬들이 있고 그 행렬에서 곱셈이라는 연산과 대응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곱셈의 기원일까? 뭐까지도 질문해 볼 수 있는 거고 어쨌든 그만큼 강력한 어떤 두 개 사이에 내적인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음, 행렬들을 벡터 스페이스의 원소로 보기보다는 링의 원소로 보는 거에 좀 더 가깝죠. 그 함수들을 모았을 때 거기다 합성이라는 연산을 준다는 거는 뭐 그룹으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링으로 볼 수도 있고 그룹이라면 대신에 논 아벨리안 그룹으로 보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행렬도 좀 알아보는 것도 네, 재미있을 것 같고요. 음, 네, 그렇습니다. 이걸 보면서 어쨌든 그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곱하기와 합성의 어떤 그걸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명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어, 저는 그 위쪽 페이지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여기요. 그 위쪽이요. 그 여기요. 그림, 도표요. 네. 여기요. 요게, 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저게 결국에는 파이가 아이덴티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냥 함수를 F를 정의한다고 했을 때, F에다가 갑자기 앞뒤로 아이덴티티를 붙여놓고, 그게 이게 합성으로 만들어진 거다면은, 그게 무슨 똥딴지 같은 소리냐. 그냥 F를 보면 되지. 왜 저렇게 굳이 생각을 할까? 근데 제 맥락에서는 그냥 임의의 그 디멘전 n짜리 V 벡터 공간을 가져오면 걔는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디멘전이 어떻게 됐든 W도 M자리라고 하면 걔도 잘 모르는데 근데 저희가 저 F 필드를 R이라고 놓고 보면 RN이랑 RM은 좀 잘 아니까 그 RN이랑 RM으로 뭔가를 설명하고자 해서 저렇게 한 건지 되게 저런 관점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중요했었던 것 같고,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도표가 정확하게 의미하는 바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했거든요. 다들 저 그림을 봤을 때 감상이 조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여기 이게 이제 아이덴티티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아이덴티티라는 게 요럴 때만 요럴 때만 아이덴티티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아이덴티티 해서 이제 T가 유효하다라는 걸 이 얘기를 해주는 것 같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 만약에 이런 관계가 안 되면 어디 갔죠? 이런 관계가 안 되면 얘는 아이덴티티는 아니지만 아이소모픽 한 어떤 관계니까 그래서 약간 뭐라 그러죠? 얘가 우리가 알기 제일 쉬운 거 근데 그것들로 만든 어떤 다른 벡터 공간 예를 들어서 뭐 3차원 벡터 공간이 있으면 약간 회전을 시킨 그런 벡터 공간이 있겠죠. 그래 그 애는 조금 알기가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얘에서 얘로 가려고 하는데 근데 내 좌표계는 그러니까 물리에서 생각을 해보면 내 좌표계는 이 좌표계는 아니고 이 좌표계야. 근데 여기서 여기로 가고 싶어. 그리고 얘랑 얘를 알고 싶어. 그러면 알고 있어. 그러면 얘를 이제 얘도 알고 있겠죠. 그러면 얘가 아이소몰픽하고 얘가 아이소몰픽하니까 얘네 알면 얘네도 아는구나. 이거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요렇게 네, 이런 뭐 도표도 나오고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관점에서 다른 것을 보고 그러면 내 관점이랑 아이소모픽한 어떤 되게 알기 쉬운 다른 베이시스가 있고 걔 관점에서도 이제 아이소모픽한 다른 베이시스가 있고 그러면 그 베이시스끼리는 어떤 관계야? 요거를 또 보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건너가도록 이렇게 브릿지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혹시 또 다른 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얘기 들었는데 저도 뭔가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 번도 전 생각을 못 했는데 다만 그렇게까지 할 일이 있는진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이제 뭐 저희가 생각하는 XYZ나 혹은 뭐 기케바야 뭐 저기 뭐 있냐 뭐 나중에 물리 같은 데서 배우는 뭐 원통형 좌표계나 뭐 이런 것들일 텐데 그럴 때는 사실 크게 안 어렵게 했던 것 같아서 물론 그것도 좀 귀찮다고 할 수 있는데 뭔가 네 저렇게까지 이렇게 저게 훨씬 더 편하거나 좋은 경우가 있을까 실제로 막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분명 그 말을 듣고 나서 저도 설득은 되는데 왠지 참 거짓 그러니까 참 거짓이 아니라 대우 명제 이런 거 배울 때 본 그림 같잖아요. 약간 그것도 사실은 대우 배우는 이유가 이렇게 하면 더 쉽게 단번에 알 수 있어서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음, 네 그런 저도 얘기를 듣고 감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말씀을 좀 드리면은 그 김나원 선생님 질문이 참 재미가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참 재밌는 것들을 많이 질문해 주시거든요. 요것도 그렇고 사실 앞에서 좀 전에 지나가면서 그럼 트랜스포즈의 정의는 뭐지? 이런 질문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트랜스포즈라는 걸 저기서 정의했었는데 정의하고 나니까 이게 그 베이시스에 의존돼서 그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이 달라질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베이시스에 의존되지 않는 어떤 트랜스포즈라는 것의 어떤 좀 불변하는 그런 정의 같은 게 있을까? 이런 질문이죠. 그리고 요거는 보면 어, 우리가 처음에 그 첫 번째 방금 이그젠플에서 V가 n디멘저널 벡터 스페이스면 Fn 제곱하고 우리가 아이소모픽하다. 그래서 그 좌표 표현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여기죠. 그래서 이게 잘 호환된다 이런 얘기죠. 결국엔 Fn 제곱의 어떤 좌표 표현과 V에서 알파 기준으로 한 저 좌표 표현이 저 파이라는 함수를 통해 잘 호환이 되게 된다. 단순히 n차원 벡터 공간이기만 하면 굉장히 강력한 어떤 결과죠. 그러니까 이 결과를 토대로 그러면 V랑 FN이랑 비슷하게 볼 수 있으면 V랑 W가 있을 때 그럼 FN 제곱이랑 FM 제곱 사이의 어떤 그런 함수랑 V랑 W 사이의 트랜스포메이션이랑 어떤 관계가 있을까를 명료하게 좀 규정하는 그런 명제 다이어그램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저 다이어그램에서 사실은 쉽게 하려고 FN제곱하고 FM제곱을 좀 기준으로 삼은 거죠. 저희가 알고 있는 가장 쉬운 n디멘저널 벡터 스페이스. 어차피 쟤랑 다 아이소모픽하니까 n디멘저널이기만 하면. 그러면은 사실 굳이 저 배동 선생님 말씀처럼 굳이 내가 베타나 아니면 파이 같은 거를 그런 식으로 안 잡으면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FN제곱이나 FM제곱 말고 여기다가 또 다른 n디멘저널 벡터 스페이스 V 프라임하고 뭐 m디멘저널 벡터 스페이스 W 프라임 두고 그러면 그게 항상 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비슷한 명제가. 그렇다는 건 요 다이어그램에서 T랑 F가 거의 비슷하다는 건데 거의 의미가 비슷한 함수라는 건데 어, 트랜스포즈는 무엇이냐라는 정의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겠죠. 트랜스포즈란 무엇이냐 했을 때 요 다이어그램을 만족하도록 근데 한쪽에는 트랜스포즈가 꽂혀 있는 그러한 뭐 T 자리에 트랜스포즈 넣고 F 자리에 넣는 게 낫겠네요. F 자리에 트랜스포즈 넣고 뭐 그러면 이 T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베이시스가 결정되면은 그에 따라 유일하게 하나씩 있겠죠. 걔들을 우리가 트랜스포즈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예를 들어 시밀러 매트릭스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결국엔 이 다이어그램 잘 되게 하는 매트릭스인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 트랜스포즈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저는 이 다이어그램에 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듣고 보니까 꼭 트랜스포즈 아니더라도 네, 뭐가 있었지? 막 무슨 뭐 허미션이니 막 이런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 양자역학 때 봤던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엄청 뭔가 많았는데 네, 그런 것들도 또 꼭 그런 거 아니더라도 또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다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또 코멘트 있으신가요? 저는 그 아까 했던 얘기 있잖아요. 그 밑에서 했던 얘기 그 뭐였지? 그 선형방정식이랑 저 함수의 합성 네, 얘기해서 그냥 제 생각이 그걸 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요거 어떤 말씀이시죠? 요 부분. 그러니까 그 노란색으로 썼던 그 아까 네, 서로 얘기하셨던 부분에서 네네네. 그냥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제가 리니어 알지브라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알지브라라는 것은 방정식을 뭔가 푸는 거고 네네. 리니어라는 것은 선형이고 그러니까 1차 방정식을 풀겠다는 거고 뭐 거기서 행렬이 왔다는 거 뭐 대충 납득은 된다 치는데 근데 저희의 스토리는 현재 벡터 스페이스가 있고 제가 지난주에 불편하다고 했던 얘기 중에 리니어티를 프리절빙하는 것이 아니라 벡터 스페이스 구조를 프리절빙하는 게 리니어리티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에 따라 베이시스가 있고, 그에 따라서 뭐 개수가 유일하게 되니까 그거 갖고 행렬 만들고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왔단 말이죠. 근데 왜 벡터 구조를 보존하는 것을 리니어티라고 부를까요? 그러니까 리니어티라는 것 자체는 선형이라는 거, 직선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벡터 공간 구조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말해서 벡터 에디션과 스칼라 곱을 보존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왜 선형성이죠? 라고 질문을 하면 혹시 뭐라고 답하실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벡터 구조를 보존하는 것을 리니어티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왜 선형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벡터 공간의 그러니까 벡터 공간을 보존하는 것이 왜 선형성이죠? 라고 질문을 한다면, 공간을 보존하는 것이 왜 선형성이냐? 어,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얼핏 생각하기로는 벡터 공간 구조를 보존을 하면 이게 선형성이라는 게 두 가지 조건, 아까 그 에디션하고 멀티플리케이션,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저기 만족을 해야 되는데 약간 저는 그냥 그, 동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제가 하는 그러니까 생각들을 혹시 잠깐 공유해도 괜찮을까요? 네네네네. 아, 혹시 저기 공유를 하시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 아마 고등학교 때 한 번씩은 보셨을 것 같긴 한데, 뭐 교육과정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대충, 혹시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저희가 그냥 대충 직선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했던 벡터로 이 직선 만들 수 있나요? 네, 벡터 갖고. 네, 대충 벡터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저희가 이게 좀 중고등학교 때 아마 직선의 벡터 방정식 네네네. 이렇게 배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직선을 어떻게 만드냐.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벡터로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거 벡터 두 개, 물론 이거 뺀 다음에 가긴 하지만 벡터 더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벡터고 벡터 덧셈. 그다음에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 여기 점 하나잖아요. 얘를 늘려줘야 되잖아요. 그럼 스칼라로 늘려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스칼라. 그럼 이러면 음, 직선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벡터 공간을 보존하는 것이 왜 직선이냐고 하면 그냥 벡터를 더한 거랑 그러니까 늘려주고 벡터 덧셈을 해서 그렇게 직선 만드는 거. 그래서 그 리니얼리타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직선을 만드는 그 근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것이 벡터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근데 저는 이게 혹시 괜찮나요, 납득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직선을 어떻게 만드냐? 벡터 덧셈이랑 스칼라로 만든다. 그래서 리니얼리타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 편인데. 뭔가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좀 약했던 게 좀 연결고리가 강해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형성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그냥 선형성이니까 직선이지 이렇게 생각을 보통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근데 그 설명을 들으니까 아 그러네 직선 저런 식으로 만들었네가 되면서 그게 연결고리가 좀 강해진 느낌이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지난번에 이태호 선생님이 그런 질문 하셨거든요. 벡터 공간이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대답하냐면 결국 걔네가 직선을 만들어내지 않냐. 벡터 공간이란 것이. 라고 일단 저는 생각을 한 편입니다. 근데 곡선도 만들 수 있잖아요. 못 만들 거는 없긴 한데 근데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직선을 아, 네네네. 만드는 방식에서 알겠습니다. 곡선도 사실은 뭐 미분을 도입을 하면 뭐라 그러죠? 구간별로 아주 잘게 직선으로 볼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미적분하고 선형대수가 중요하다고 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혹시 그러면 코멘트 없으시면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코멘트 추가적으로?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마지막인데요. 얘가 그 V랑 W가 이제
벡터 스페이스 오버 필드이고 각각 디멘전이 n하고 m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가 이제 베이시스라고 하면 요 파이라는 함수를 이제 t가 이제 그 t라는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에서 m이라는 매트릭스로 가는 그 함수로 이제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t라는 트랜스포메이션이 이제 t라는 이제 매트릭스로 이렇게 가는 걸로 정의를 했고 그랬을 때 얘가 바이젝티브인 것을 보여라 라는 그 저기 증명인데요. 바이젝티브라는 것은 이제 1대1 함수이면서 온투인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얘가 이제 무슨 소리냐? 얘가 이제 원투원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있다라는 거죠.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랑 매트릭스 사이에 1대1 대응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라라는 건데요. 그래서 증명을 해보면 1대1에 대해서 먼저 증명을 하는데요. 1대1이라는 것은 얘네 둘이 다르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네 둘도 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네 둘이 달랐을 때 그리고 이제 T1, T2가 각각 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다 라고 했을 때 이제 파이의 T1과 파이의 T2가 이제 다르게 되겠죠. T1과 T2가 다르니까. 그래서 알파랑 베타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V1부터 얘는 Vn까지 그리고 얘는 W1부터 Wm까지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T1, V1이라는 애는 아까처럼 쭉 이렇게 쓸 수가 있죠. T1, Vn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T2에 대해서도 B를 가지고 이렇게 전개를 해서 쓸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T1하고 T2가 아까 다르다고 만약에 가정을 했으니까 근데 그 가정을 한 상황에서 이제 얘도 이제 규율법을 쓰는데 만약에 AIJ랑 BIJ가 같다라고 해보면 그러면 이제 T1V랑 T2V가 같아야 돼요. 결국에는 왜냐하면 T1에다가 그 V1 V를 넣은 것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상수를 C1부터 CN까지로 뒀는데, 왜냐면 얘네 둘이 같다고 이제 가정을 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 각각의 이제 뭐죠? 스칼라 곱이 같은 상황에서 T1 안에 있는, T2 안에 있는 애들이 이런 식으로 같게 될 거고, 그럼 얘가 리니어니까, 그러니까 선형이니까, 얘네들 각각 이렇게 뽑아줄 수가 있고, 그렇게 됐을 때는, 그러면 T1하고 T2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같으면 얘네들도 같아야 돼서, 그래서 이제 그, 그러면, 어, 이렇게 같아야 되니까 이제 모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대1 함수라는 것이 이제 이런 식으로 증명이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얘네들끼리 달라야 된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르면 얘네들이 달라야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온투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아무거나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를 이렇게 잡아보면 그러면 아까 n by n 매트릭스의 이제 원소가 될 거고 T1과 V1까지 이렇게 해서 정의를 하는데 T1, VT1을 아니죠. T의 V1을 A11, W1부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K번째에 대해서 아까처럼 P, KP 이런 식으로 시그마로 이용을 해서 이제 정의를 해봤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T를 V에 대해서 이제 저기 전개를 해보면 TV라는 것이 아까처럼 이렇게 C로 표현이 될 텐데 걔를 이제 다 선형성을 이용해서 다 이렇게 쪼개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쪼개줄 수가 있고 그렇게 됐을 때 T라는 것이 그 선형적으로 이제 잘 이제 정의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T 알파 베타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행렬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래서 온투다. 그러니까 1대1도 되고 온투니까 이제 바이젝티브 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증명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뭐 꼼꼼하게 다 증명을 해본 건 아니고 중간중간에 이제 영상을 좀 참고를 하긴 했는데 음, 여기서 이제 질문이랑 코멘트 있으시면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없으신가요? 원투원 부분도 이렇게 있거든요. 원투원 부분은 그래서 기류법을 사용을 해서 먼저 이렇게 정의를 한 다음에 기류법을 사용을 해서 그 모순이 되는 걸 보였고, 원투인 경우는 그냥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 TV를 이제 잡아가지고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영상이고요. 어, 그 다음에는 추상대수 부분으로 조금 넘어가더라고요. 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고, 그, 네, 여기까지 한 시점에서 네. 그냥 돌아서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채널지기님이 말씀하시는 선형대수는 베이시스만 알면 끝 아니냐라는 게 이제 주가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아, 그게 괜한 말이 아니구나 또 있고 또 아, 되게 깊은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더 알면 알수록 진짜 베이시스만 알면 아까 그 그림도 그 유엔 선생님 말씀을 듣고 좀 저희가 FN이 고정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꼭 그럴 이유도 없으니까. 그럼 베이시스만 알면 진짜 정말 많은 것들을 알 수 있구나라는 게 좀 그거를 매번 갱신되는 게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솔직히 해석학개론 할 때는 좀 많이 재미없었거든요. 그 림숨 막 이런 거 할 때는 아, 뭐 그림이 그려는 지네 하고 아, 근데 재미는 없다 했는데, 그 선형대수학은 되게 많이 다루던 것들이라, 사실 해석학개론의 내용들은 저희가 미적분은 많이 하지만, 그 미적분의 내용을 그 엄밀하게 증명해서 사용하거나 하진 않잖아요. 근데 선형대수의 내용들은 정말 싫었던 게, 항상 봐요. 항상 하고, 항상 분해하고, 막 저게 무슨 의미고 하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걸 다 까먹는 게 싫었는데, 그 지금 선형대수를 다시 보니까 그때 배웠던 것들이 이렇게 이런 의미를 가진다는 거를 좀 느끼는 게 좀 되게 재미있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감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얘가 사실은 그 트랜스포메이션이 그러니까 트랜스포메이션 모아놓은 거랑 매트릭스 모아놓은 거랑 1대1 대응이란 얘기는 진짜 하나당 하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트릭스 중요하다는 게 아까 베이시스가 전부다라고 하는 것하고 이제 약간 연결지어서 그래서 그러면 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것 자체가 그냥 매트릭스니까 이거 연산할 때 매트릭스 쓰면 간단하니까 에서가 첫 번째가 좀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선형성 그 누구죠? 지용현 선생님 말씀해 주신 거랑 생각을 해보면 이게 조금 그냥 느낌이라서 뭔가 표현하기가 조금 힘든데 어 어쨌든 우리가 그러니까 2차, 3차 뭐 이렇게 올라가면 알기가 어렵잖아요. 생각보다. 근데 선형성은 아까 이제 미분하고도 좀 연결을 해보면 되게 국소적인 부분에서는 선형이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아, 그러면 조금씩 보면 다 알겠네?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요? 그냥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근데 그 다 아는 걸 행렬로 알 수 있네? 그럼 행렬 중요하네? 이렇게 가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냥, 네. 그런 정도의, 네, 감상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징계수 할 때 그 동성 선생님과 함께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선형대수학 처음 시작할 쯤에 저는 학부에서 공업수학을 안 해서 이제 편미분막 명식이나 이쪽을 많이 안 했는데 책 앞쪽을 보면은 그 지수 위에다가 행렬을 태우잖아요. 그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왜 저딴 짓을 하는 걸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오늘 이걸 보고 나니까, 그리고 방금 동성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냥 임의의 선형 변환을 매트릭스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닐까라는 것도 좀 오늘 생각이 드는 것 같고, 네. 그래서 그 방금 말씀하신 그 명제가 좀 되게 강력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지금
눈 감고 다시 하라 그러면 증명 못할 것 같아요. 이것 좀 더 다시 연습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아직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 이 전체 그 노트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주잖아요. 어떠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거의 행렬 표현을 항상 찾아낼 수 있다. 거꾸로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항상 1대1 대응 매치가 된다. 그 존재성에 대해 좀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 그러면은 행렬 계산 어떻게 하는데에 대한 그 얘기를 좀 더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조금 저도 제 생각이 좀 애매한데, 무슨 이야기냐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벡터 스페이스에서 벡터 스페이스가 한 함수잖아요. 근데 행렬은 뭐냐는 거죠. 행렬은 그러면, 어, 우리는 항상, 그러니까 위에도 그 노트 보면은 어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으면 그거의 행렬 표현은 이거다. 뭐, 이렇게 쓴다. 뭐 이런 표현은 다 이제 정의나 이런 건 돼 있는데, 결국에는 그 행렬도 함수로서 바라보고, 이제 뭔가를 옮겨야 되잖아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근데 왼쪽에 있던 그,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벡터를 옮기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공부해서 이해한 바로는 그 벡터의 좌표를 옮기는 거. 왜냐면 좌표랑 벡터랑 1대1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벡터마다 다 이름이 주어져 있으니까, 좌표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그 좌표 저쪽으로 보내는 거라는 걸로 이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베이시스가 달라지면 이름 붙이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니까 좌표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행렬 표현이 달라질 수 있고. 어쨌든, 그러면은 그 행렬이라는 걸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함수로 그 정의를 딱 써주는 그 멘트가 없지 않았나.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t의 알파, 베타라는 행렬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함수이며, 정의를 할 때는 뭐 이렇게 정의를 한다. 뭐 이런 이야기. 이제를 할 수 있을 거잖아요. 1대1 되니까.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랑. 어, 그런 그게 얘기가, 예. 이제 그 대도서 그 다이어그램 혹시 보여주시겠어요? 그럼 여기서 보면 위에 T가 트랜스포메이션이고 밑에 F가 매트릭스 아닌가요? N 그쵸. by N. 근데 저 F에 그 행렬 표현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밑에 보면은. 그래서, 조금 이상한데? 나는 F를 행렬 그 자체로고, 어, 봤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밑에는 이제 F에다가 행렬 표현 있고, 스탠다드 베이시스부터 스탠다드 베이시까지가 결국엔 T의 행렬 표현과 같다. 뭐 이렇게. 그래서 F의 행렬 표현과 T의 행렬 표현이 같다라는 식의 보시면 이렇게 된 처음에 F의 행렬은 끝에 가면 T의 행렬과 같다. 그러니까 행렬과 행렬이 같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 이 행렬은 뭐냐? 이 행렬은 어디서 어디로 보내는 겁니까? F는 FN에서 FM으로 가는 거. 그럼 F의 행렬은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지? 그리고 그 어디서 어디로 갈 때 그거 디파인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얘기 한 줄 필요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약간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교훈은 뭐냐면 행렬을 리니어로 볼 수 있고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볼 수 있고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행렬로 볼 수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그런 얘기를 모르는 사람한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구분을 해야죠. 행렬과 트랜스포메이션은 다른 거다. 라고 가정을 한 다음에 다른 걸로 가정을 했는데 알고 보니 같더라, 의미가. 그러니까 구분을 좀 안 하자인 건데 이게 조금 좀 혼용되는 감이 있죠. 애초에 너무 유명한 사실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F가 행렬 아니냐. F는 행렬이 아니죠, 사실은. F는 펑션이죠. 펑션의 F죠. 그냥 Fn제곱에서 Fm제곱으로 가는 함수인데, 그러니까 그건 행렬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근데 그것의 행렬 표현이 행렬인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런 명제든 다른 명제까지 다 합치면 사실 F는 행렬이죠. 그리고 따지자면 솔직히 T도 행렬 아닙니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면 행렬이죠, 그냥. 뭐가 다른 거예요, 둘이? 다른 거 없는데?
또 따지자면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행렬 표현이 같다고밖에 그걸 구분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쓴 거고 여기서 누가 F는 행렬 아니냐? 행렬 맞다. 근데 누가 F 행렬 또 아니지 않냐? 행렬 아닌 것도 맞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F는 일단은 펑셔널은 주어져 있는 거고. 근데 그런 관점에서 이태호 선생님의 어떤 그 애매하게 느껴지는 지점은 오히려 이거 같아요. 저 어떤 행렬이 주어졌을 때가 아니라 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주어졌을 때 그것의 행렬 표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어떤 임의의 행렬이 주어졌을 때 그 행렬에 대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언급이 없죠. 이 노트에서.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고 지금 표현을 하신 게 아닐까. 이걸 좀 정확히 구분해 보면. 근데 사실은 뭐 다 담겨 있다고 보면 되죠. 어떻게 보면 맨 마지막에 저 대문자 파이 함수를 정의하고 그것의 원투원을 증명할 때 거기서 다 나온 거죠, 사실은. 행렬 하나가 주어졌을 때 내가 유일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나 정의할 수 있다. 자연스럽게 사실은 어떤 열 벡터가 있고 그것과 차원이 맞는 행렬이 있으면 그 행렬 A라 하고 벡터 V라 하면 A 곱하기 V가 되겠죠. A 곱하기 V가 그러니까 다시 V를 A 곱하기 V로 보내는 그러한 어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누구는 그냥 행렬 자체가 함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 같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스토리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걸 설득력 있는 스토리로 만드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방금 오늘까지 행렬이랑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랑 다른 건지 몰랐습니다. 그냥 행렬을 자연스럽게 선형 변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사실 그렇게 알아도 틀렸다 하면 안 되죠. 왜냐면 결과적으로 맞으니까. 네, 그런 겁니다. 예. 뭐가 같다고 하면 너무 맞는 말이고. 근데 여기서 일단 다르다고 해보고 같다는 결론을 내보자는 거죠. 음. 저는 그 이태호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그 이게 생각이 났거든요. 아까 이제 행렬 뭐죠?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제 행렬로 바꿀 수 있잖아요. 매트릭스. 뭐 m by n이라고 볼게요. 근데 m by n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m개, m개, 여기가 n개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얘를 또 이렇게 있는 애들을 다 쪼개가지고 1, 0, 0, 0 이렇게 1, 0, 0 이렇게 표현할게요. 땡땡땡 해서 0, 1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얘가 어 얘를 이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고 행렬이고 뭐 함수고 근데 벡터 스페이스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벡터 스페이스로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거 네 개 다 같은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태호 선생님 지적하신 거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하고 매트릭스의 관계인 건데 그걸 들으면서 저는 생각을 한 게 행렬도 벡터 스페이스잖아. 그러면 함수인데 벡터 스페이스야?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그래서 이게 이렇게 질문해도 되나? 약간 맞는 질문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 그럴 것 같아요. 그 행렬은 함수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선형 변환으로. 근데 어떤 행렬들을 잘 모으면 그게 벡터 스페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2x2 매트릭스에 대한 모임도 어쨌든 벡터 스페이스가 되기 위해서는 그 덧셈이랑 스칼라 곰비 유지만 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게 또 유용하게 쓰일 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음, 뭐 네. 네, 약간 양자역학이나 이런 데서 봤던 것 같은데 전 물리학과지만 양자역학을 공부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저도 동의하는 바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나무 선생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 함수 같은 데에서 식이라는 걸 쓰잖아요. 네. 왜 식을 쓰죠? 그러니까 저는 약간 저만의 어떤 설득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같이 공유해보고자 하는데 함수에서 뭐 예를 들면 뭐 y는 ex라는 식을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들을 왜 식을 쓰는 거죠? X랑 Y의 대응 관계를 나타내기가 제일 편해서 식을 쓰겠죠. 그러니까 저는 네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어떤
죄송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테이블을 못 만들기 때문에 저는 식을 쓴다고 생각을 해요. 아, 테이블을 못 만들어서. 그러니까 아, 적어도 유한한 경우에서는 테이블 만들면 끝나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왜 식을 써야 되냐? 그리고 무한한 것까지 다 보려고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함수가 있고 뭔가 테이블 같은 매트릭스가 있잖아요. 유한한 걸로 따진가 어떤 유한 차원에서 유한 차원을 가는 그런 유한들은 그냥 테이블 같은 게 있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근데 저희가 뭔가 무한 차원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는 그렇게 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떤 그런 대응되는 식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유한 차원이면 저희 앞에서 다 배웠잖아요. 그냥 그 코디네이트에서 개수만 따다가 배치해서 쓰면 된다. 끝난 이야기잖아요. 이미 행렬 하나만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혹시 이런 얘기가 납득이 되시는지? 납득은 되는데 네. 저는 약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2x2만 해도 여기다가 식 넣어도 되잖아요. 매수를 넣는 거 아닌가요? 행렬이라는 것은. 아, 개수를 넣어. 아, 하나가 딱 정해지니. 그러니까 근데 그 베이시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필드 위에서 벡터 스페이스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 필드 원소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개수들이라는 게.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약간 지금 약간 뒤죽박죽이라서 살짝 그래서 이제 표현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식을 넣는다는 게 그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으면 걔를 이제 매트릭스로 할 수 있을 텐데 그 매트릭스들이 규칙을 가지고 있으면 이 원소들끼리 규칙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식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였거든요. 저는 그럼 그러니까 그럼 매트릭스 자체를 처음에 어떻게 만들었죠, 저희가? 매트릭스 자체를 이렇게 네. 만들었어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하고 베이시스 생각해가지고 그러니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놈을 보낸 다음에 거기는 베이시스들로 표현을 하고 거기는 개수들의 행렬에다 적어주는 거잖아요. 네. 걔네들은 필드의 원소들을 적어주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행렬을 표현할 때 MAT라고 쓰고 가로로 어떤 필드의 원소들을 쓰는 건지를 적어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식을 개수 넣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실까요? 개수에다가 그러니까 그 아까 그 마지막 명제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마지막 명제가 뭐였죠?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과 매트릭스는 1대1 대응이 있다. 근데 그 1대1 대응 관계가 그 관계도 함수니까 그거를 그 매트릭스로 표현을 하면 그런 식으로 원소 자리에다가 식을 넣어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표현할 수 있겠다 정도입니다. 솔직히 약간 잘 이해가 안 되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저도 정리가 조금 덜 돼서 그래서 전달이 좀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거는 그러면 혹시 그 함수라는 게 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하나 고를 때마다 행렬 표현 하나로 가는 거기서 거기라는 그걸 네네네, 말씀. 그거요, 그거.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집합에서 매트릭스 집합으로 함수를 그럼 쏘잖아요. 그 함수가 만약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면 이제 행렬 표현이 있겠죠. 근데 그 함수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얘기까지 안 하지 않았나요? 그냥 얘가요? 원투원 앤 원투. 근데 네. 이 함수가 원투원 앤 원투, 그러니까 바이젝티브지, 이 함수가 리니어라는 얘기는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리니어가 돼야 일단 우리 행렬 만들 수 있으니까. 그 리니어가 되는 건 t만 리니어가 되면 되는 거잖아요. t들만. 응? 그러니까 이 파이가 리니어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근데 알기로는. 방금 전에는 그 관계를 행렬로 정리하고 싶다는 의미 아니셨어요? 아니셨어요? 그 관계를? 이 어, 파이랑,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T1 아이고 T1, T2 땡땡땡 이렇게 해서 T라는 집합이 있고 M이라는 집합이 있어서 M1 땡땡땡 매트릭스들이 많이 있겠죠, 여기는. 그리고 여기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많이 있겠죠. 근데 이게 대응이 이렇게 될 거잖아요. 1대1 대응이라니까.
이게 파이인 거잖아요. 이게. 네. 그러면 그거를 만약에 뭐 2x2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요 함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여기다 식을 써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파이 그, 네. 자체를 매트릭스를 보자는 뜻일까요? 네네네. 그러면, 그러면 파이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어야 되는데 아, 그래야 되나? 잠시만요. 각각은 그럼 벡터 스페이스 구조인가요? 잠시만요. 제가 지금 정리가 안 돼서 그러면 조금 더 그러면 정리를 해보고 네. 그럼 모든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모으면 걔네는 벡터 스페이스 구조가 될까요? 라는 질문부터 해야겠죠. 모든 트랜스포메이션, 모든 매트릭스를 모으면 걔네들이 벡터 스페이스 구조가 될까요? 모든 매트릭스를 라는 질문도 해야 되겠죠. 아, 네, 그렇겠네요. 그것부터 해야겠죠. 왜냐면 네, 저희는 벡터 공간을 보존하기를 원하니까. 네, 네, 이게 약간 네, 그래서 선생님이 약간 그 개념에 혼동이 있으신 부분이 뭐인 것 같냐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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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수학과 감성과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네, 수학과에서는 그 함수랑 함수가 대응하는 결과랑 수학과에서는이라기보다 네, 이 학부 초반에는 네. 그런 걸 잘 구분하거든요. 근데 음. 배동원 선생님 공역의 원소가 지금 매트릭스니까 저 파이를 매트릭스로 쓸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신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파이를 매트릭스로 표현한다기보다도 아, 뭐라고 그쵸. 표현? 약간 거기서 지금, 왜냐면 네, 공역이 매트릭스니까 어쨌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x2 그렇죠, 쓰신 거 그렇죠,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근데, 어, 그러니까 아닌가? 잠시만요. 근데 그러면 그 식에 들어가는 애들이 T1, T2 이런 애들인데요? 저 지금 헷갈려가지고 제가 지금 어, 헷갈려서 그러면 요거는 제가 좀 더 생각해보고 네 다시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뭐 슬랙에다 올리든지 네 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제가 오히려 더 헷갈려가지고 이럴 표현 때일수록 정의로 돌아가야겠죠. 아무래도 이럴 때일수록. 네네네 네 그래서 조금 더 시간도 좀 많이 돼가지고 조금 더 생각을 더 해보고 이제 네 추가적으로 네 생각이 있으면 메이트릭스를 슬랙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공유는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여기서 또 질문, 코멘트 있으신가요? 추가적으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저는 아까 했던 코멘트도 사실 오랫동안 생각해 본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벡터 공간을 보존한다는데 그거를 왜 리니어리티라고 부르지? 음, 라고 해서 저 바로 대답을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쭉 고민하다가 근데 리니어리티, 직선, 벡터 하다가 그냥 그러니까 직선의 벡터 방정식이 그냥 배웠으니까 그래도 그게 떠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로 얘 직선 만들려면 스칼라 필요하고 벡터이션 필요하네. 오케이 하고 전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저게 그, 연결, 네. 그, 3 블루, 1 브라운 그런 데서도 그런 개념 비슷하게 나오는 걸 본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여주고, 그렇게 움직일 수 있게 이렇게 덧셈으로 이렇게 벡터 움직이는 거 보여주고, 그러면서 와다다다다다 움직이면서 접대점 다 만들고 하는 것들. 네. 저는 그 말 듣고 이제, 연결고리를 되게 잘 찾으셨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벡터 갖고도 방정식을 만들잖아요, 결국에. 그러니까 알지브라를 할 수 있는 거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면 오늘은 조금 늦기도 했고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레코드는 중지를 하겠습니다. 혹시 또 뭐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안 계시면 네, 레코드는 여기까지 중지하겠습니다.